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이 커지고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하고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상식이 사실은 근육이 아니라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상식 상당 부분이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믿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들이 경고하고 있는 단백질 과잉 섭취의 실제 위험, 그리고 왜 이 사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정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얼마인지, 지금 무심코 먹고 있는 단백질이 근육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중장년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강 뉴스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백질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건강 뉴스를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몸은 더 빨리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이야기할 단백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단백질은 선한 영양소가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여야 할 대상이 되었고 지방은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되었지만 단백질만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육을 만들고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국제학술지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단백질 음료 한 병, 단백질바 하나, 닭가슴살 한 팩이 아무렇지 않게 하루 식단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쌓인 단백질은 어느새 필요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근육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뉴스는 이 지점에서 단호합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로 가서 붙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섭취된 단백질은 위와 장에서 잘게 분해되고 간에서 다시 조합되어 몸 전체에 필요한 곳으로 분산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남은 것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 남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조용합니다. 아파도 말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매일같이 신장을 혹사시키고 그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멀쩡해 보여도 몇 년 뒤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스가 특히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는 한국 사회 역시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성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먹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산업과 마케팅이 만들어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뉴스가 단순한 영양 논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과연 더 건강해지는 길인지 아니면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불안을 자극받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저는 이 뉴스가 우리 일상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단백질을 끊어야 하는가, 무조건 줄여야 하는가, 혹은 지금처럼 계속 먹어도 되는가.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방향이 과연 정상인가를 묻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나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고 생존과 회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뉴스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그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도 함께 늘어납니다. 결국 신장은 쉬지 못하고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근육과 다릅니다. 많이 쓴다고 강해지지 않고 조용히 달아갑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신장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여가 능력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운동선수 기준의 고단백 식단을 따라하면 위험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근감소증이 두려워서 단백질을 더 먹기 시작했는데 정작 먼저 망가지는 것은 신장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챙겨 먹으라는 조언이 아니라 멈추고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더 먹기 전에 지금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식사를 적어보면 이미 권장량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운동의 강도와 단백질 섭취를 같은 선상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일상활동 수준에서 고단백 식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단백질의 양보다 출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뉴스가 지적하듯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과잉 섭취가 특히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단백질 산업의 구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백질 시장은 이미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불안과 욕망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근육, 노화, 건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산업은 개인의 신장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광고는 이득만 말하고 위험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먹을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되었는지를 질문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상식처럼 굳어진 문장 하나가 내 몸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키워주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답이 아니라 알고 먹는 것이 답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뉴스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신호를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선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뉴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뉴스에서도 꼭 필요한 신호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